완벽주의가 추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정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나는 정상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입니다. 지난번에 손절에 대한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인상적인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상인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정상인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대댓글로 정우열 선생님은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정상인은 없어요.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정상 비정상으로 따지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 프로이드 역시도 모든 사람은 신경증적인 부분들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상 비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나는 정상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 그리고 내가 비정상일 리는 절대 없어 라고 부정하는 거. 바람직한 거는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더라도 나는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좀 알아보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들은 엑스레이 피 검사하면은 정상 비정상 명확한 경계가 수치상으로 딱딱 구분이 되는데, 저희 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단 기준에 포함된 기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면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냐 적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일상생활이라 하면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학생은 공부를 할 때, 또는 보통 대인관계 측면에서 지장이 있냐 없냐,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정상 비정상을 구분해야 한다면은 그건 바로 개인이 이 부분 때문에 고통이 크냐 적냐,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냐,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손절 영상도 역시 말씀을 드렸죠. 손절을 하냐 안 하냐, 적당히 하냐, 이거 자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손절을 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 중간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나는 이런 기준을 나눴을 때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해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싶어. 왜냐하면은 지금의 나의 일상에서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꿈꾸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에 부끄럽지 않고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문턱이 내려갔지만, 정신과에 가거나 상담을 하러 가는 분들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이 정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편견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변화가 필요하고 와야 될 분들은 안 와요. 안 와도 되지만 더 발전하고 싶은 분들이 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비유는 헬스장의 PT, 개인 트레이닝 비유입니다. 한 3년 이상 받고 있다 하면은, 저 사람 얼마나 몸이 허약하길래 아직도 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3년 한 사람이 있다면 몸짱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3년 이상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크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까, 참 힘들겠다. PT랑 똑같아요.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이 보통 사람보다 더 클 수 있고, 몸짱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예요. 멘탈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심리 관리를 하는 거죠. 몸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몸짱 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수단이잖아요. 심리적인 안정감 추구하는 거 역시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인 것만 너무 다루는 것 같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고, 그 영역을 개발해서 발전하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정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도 정상에 집착하는 게 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예로 강박장애 역시 일렬로 쫙 늘어서야 되고, 규칙성을 따져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잖아요. 삐뚤어진 것보다는 바로 된 게 정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정상을 추구하는 게 문제죠.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 되고,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강박장애고, 성격적으로도 완벽주의라고 보통 하는 거 역시도 정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추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비정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너무 완벽한 정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스스로를 올가매고 결과적으로도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회피성 성격이라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의존성 성격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사람은 유대감을 가지고 싶고 친밀감을 가지고 싶은 의존 욕구가 있는 거 정상인데 문제는 너무 완벽한 의존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의존에 집착하고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고, 회피도 역시 사람한테는 본능입니다. 나한테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우선은 도망가고 피하고 보는 게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문제는 너무 과할 때 정상 비정상 자체에 집착하고 정상이어야 돼 라고 집착하고 비정상이면 안 돼 라고 집착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비정상도 마찬가지예요. 비정상이면 안 돼에 집착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더 비정상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외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나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관점도 한번 살펴보고 내 마음에 적용해보자, 이런 관점인 사람과 나는 절대로 아니야 하고 딱 선 긋고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과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정상 비정상 구분하는 것보다 내가 너무 한쪽으로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열린 마음으로 정상 비정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게 어떤 개인의 부분이 아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려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는 정상일까 아닐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검열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기 검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훌륭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주로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요. 되게 미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기 검열 좋은 거 아니야? 자기 객관하라고.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검열과 자기 객관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시야, 기본적인 가치가 달라요. 자기 검열은 어떤 가치로 바라보냐면은 나는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야, 지적하기 위함, 비난하기 위함, 이런 게 검열입니다. 진정한 자기 객관화는 수용하는 자세가 시작이 돼야 돼요. 나를 비난하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위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자기 객관화예요. 뭐 있는 그대로의 나, 성격, 성향, 패턴, 비난하기 위한, 문제를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수용하기 위한 자세에서 먼저 접근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사람의 감정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이 편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가가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 검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 찾아서 고칠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 거기서 상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냈었을 때 감정이 되게 불쾌해요.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찹니다. 머리로는 고쳐야겠다, 고치고 싶다, 원래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겨서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싶고 덮고 싶고 시작 자체, 접근 자체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오히려 자꾸 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더 강화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돼요. 자기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시작한 분들이 오히려 자기를 다 수용하다 보면은 방치하는 거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정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나를 먼저 수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객관화도 직접 직면할 수가 있고 개선해 갈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 검열적인 문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상 비정상에 집착하는 문화 역시도 검열에서 비정상은 외면하고 배척하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세상이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 때, 코로나 초창기 때 많이 위험성을 못 느끼고 오랫동안 살다가 정복이 안 된 전염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초창기에는 한두 명, 10명, 50명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안한 이유는 내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본능적인 불안함이죠. 그게 우선 찾아오고 그 불안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그 다음 단계로 짭니다. 행동적으로는 회피, 마스크만 하는 게 아니죠. 집 밖을 안 나가고 아주 강하게 회피를 하고, 심리적으로도 또 작용하는 게 바로 비난, 경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다녔길래 걸렸냐, 그런 분위기가 초창기 때 있었어요. 마녀 사냥하고 이런 단계로 넣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희생양 삼아서 아예 사회에서 몰아내는 식으로 나의 또 불안을 해결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게 되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버스에서 누가 혼자 중얼거리거나 정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불안해져요. 혹시나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우선 들고 우선 배척하고 보는,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게 예전에 오랫동안 원시 사회에는 그게 통하고 그게 생존을 위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전자의 그 흐름이 있을 뿐, 현대 사회에는 오히려 그런 방식이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의 발달을 저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기술 발달도 그렇고 사회적인 발달도 그렇고 혼자인 것보다는 같이 연합했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고, 왜냐면 더 발전을 하니까 그런 분위기거든요. 조금 이런 모드도 오랫동안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개인도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자기 검열의 사회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의 사회, 그 이전에 자기 수용을 권장하고 그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수용한다. 날 외면한 적 없는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나를 수용한다는 거는 나의 뭘 수용하냐인데,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굳이 나누자면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근데 우리는 나를 수용하냐 안 하냐의 기준을 흔히 행동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맨날 게으른 행동해, 늦게 일어나, 뭐 여러 가지 나의 행동적인 문제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을 딱 잡고 이걸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수용하냐 안 하냐의 되게 중요한 기준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비록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맨날 회피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면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다, 이런 감정, 또는 반항심 같은 게 생겨서 자꾸 화가 나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생각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안 되고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다 몽뚱그려서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겉에 보이는 행동만을 보고 이건 바람직해 아니냐 판단하고 나를 그걸 기준으로 채찍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직해지냐?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고 나를 검열하는 식으로 채찍질하는, 그거는 수용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고요. 이면에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도 돼요. 무슨 생각이든 무슨 감정이든, 그게 엉뚱해 보이든 바람직해 보이지 않든 그거는 수용하고 말고 판단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거라서. 그대로 수용해야지 내 감정이 좀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행동을 개선할 동기도 생기고 오히려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겉에 있는 행동이 아닌 이면에 있는 마음에 집중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게 감정일기죠. 감정일기라는 게 내 감정만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걸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 안에 감정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죠.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한 관점,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다 보면은 딱 걸려요. 쓰자마자 내가 딱 써봤더니 오, 이렇게 형편없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네,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동으로도 형편없어질까 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좀 괴롭더라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어. 자기를 표현할 때 비로소 수용이 되니까 편해지고 편한 마음으로 자기 객관화를 해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개인적인 노력도 되면 좋겠고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흐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상 비정상에 집착하는 게 사실은 문제고,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수용하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교정하는 게 제일 돌아가는 것 같지만 빠른 길이고 그게 선순환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